반갑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죠. 그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이를 할 때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를 엮어놓은 형태, 이것을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풀이법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 해를 여러 개 구해놓고요. 두 번째 해도 여러 개 구해놔요. 그래놓고 공통적인 해가 발견이 되게 된다면 그것을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매번 연립방정식을 풀 때마다 이렇게 공통해를 찾아가려고 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효율적인 풀이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이에요. 그 풀이법은 총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입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감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입법은 말 그대로 하나의 식을 대입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더한다, 감, 뺀다 그런 법이에요. 하나의 문자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더하거나 빼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잡한 연립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괄호가 있는 경우를 배우게 돼요. 괄호가 있으면은 당연히 분배 법칙을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한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수들이 전부 소수로 이루어져 있을 때라고 봅니다. 개수들이 전부 다 소수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소수들을 전부 다 뭘로 바꿨냐면 정수로 바꿨죠. 어떻게 정수로 바꿨냐면 10의 거듭제곱을 곱함으로써 정수로 바꾼 다음 저렇게 일반 형태로 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이를 했었죠. 세 번째로는 개수들이 전부 다 분수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 분수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함으로써 전부 다 뭘로 바꿔요? 마찬가지로 정수로 바꿔서 일반 형태 꼴로 바꿉니다. 그래놓고 문제를 풀이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식 3개가 연달아서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 3개가 연달아 같은 형태에서 우리는 A랑 B가 같거나 A랑 C랑 같거나 B랑 C랑 같다. 이런 세 가지의 식을 이끌어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두 가지 식을 연립을 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배울 것, 특수한 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해를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쭉 나열해보고 쭉 나열해봤는데 아무리 구해도 공통해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수한 상황이고요. 또는 공통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너무 많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특수한 해 형태가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총 3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풀게 될 건데요. 대입법과 가감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쪽 문제를 풀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며 오늘 새롭게 배우는 내용은 3번과 1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풀이법 중에서 가감법을 보도록 하죠. 가감법이라는 거는 더하거나 빼가지고 미지수 하나를 제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X를 소거할지 Y를 소거할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X를 소거할 때는 X의 개수의 절대값을 서로 같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Y를 소거할 때는 Y의 개수들의 절대값을 서로 같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X 소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봤을 때 위에 있는 식의 X의 개수가 2고요. 두 번째 식의 X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1이죠. 이거를 X의 개수를 서로 같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밑에 식에다가 전체적으로 얼마를 곱할 거냐면 2를 곱할 거예요. 등식의 성질에 입각하여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2를 곱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럼 첫 번째 식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2x 플러스 3y의 값이 8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은 내가 2를 양변에 곱했으니 2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변한 식을 같이 연립을 해주고 다시 풀어보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x를 소거를 할 거예요. 2x에서 2x를 어떻게 해야 없어지냐면 빼야 없어져요. 빼야 없어져. 둘이 빼자고요. 왜? 부호가 서로 같을 때는 빼야 없어지잖아. 이해돼요? 한번 빼볼게요. 그럼 2x가 사라지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y의 부호인데 3y에서 뺍니다. 마이너스 4y를. 그럼 3y 마이너스 4y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8 빼기 빼기 6이에요. 8 마이너스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부호 조심하시고요.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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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7y가 될 거고 오른쪽 우변은 14가 되니까 따라서 y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통해를 내가 굳이 따로 구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y의 값이 2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공통해의 x의 값을 a라고 둔다면 a,2가 공통해였을 때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다라는 거죠. a,2를 위에다가 넣어도 등식이 성립하고 밑에다가 넣어도 등식이 성립하니까 어디다가 넣어도 우리는 a의 값을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밑에다가 넣겠죠. 왜? 위보단 밑에다가 y의 2를 넣는 게 x를 구하는 게 더 편하니까. 이해돼요? 그럼 밑에 식에다가 y의 2를 대입합니다. x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니 x 마이너스 4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따라서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옵니다. 즉 공통해의 x의 값이 1이었기 때문에 저 연립방정식의 해는 1,2입니다 라고 우리는 답을 낼 수 있어요. 이게 가감법이에요. 지금은 x를 소거한 거죠. 이번에는 y를 소거함으로써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y를 소거하기 위해서 y의 개수의 절대값을 서로 같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했었죠. 위에 보니까 y의 개수가 3이에요. 밑에 보니까 y의 개수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거의 절대값을 서로 같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에다가는 2를 곱하고 밑에다가는 3을 곱하겠다. 이해돼요? 위에다가 2를 곱하면 4x 플러스 6y는 16 이렇게 될 거고 밑에다가 3을 곱하면 3x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연립. 어떻게 하겠다? y를 소거하는 거예요. 6y에서 마이너스 6y를 빼면은 y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해야지 y가 사라집니다. 왜?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더해야 사라지겠죠? 그래서 더하면 y가 소거가 되고요. 몇 x? 7x. 이게 얼마예요? 7이에요. 따라서 x의 값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옵니다. 즉, 이 연립방정식의 x의 좌표가 1이야 라는 뜻이죠. 그러면 1을 위에다가 넣어도 등식이 성립하고요. 밑에다가 넣어도 등식이 성립하죠. 물론 여기다가 넣어도 등식이 성립하는데 나는 이게 식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넣는 것보단 여기 위에 원래의 식에다가 넣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위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왜? 밑에다가 넣는 게 더 편하지만 위에다가 넣었을 때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가 x는 1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2 곱하기 1 플러스 3y의 값이 얼마입니까? 8이죠. 그러면 2 플러스 3y의 값이 8이니까 2가 넘어가면 3y의 값이 6이 되면서 따라서 y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공통해가 1,2 앞에서 풀었던 문제의 해와 똑같죠. 앞에 풀이법이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감법을 통해서 연산을 통해서 공통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쪽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두 미지수 중 어느 것을 소거할지 결정을 하고요. 적당한 수를 곱해가지고 소거하려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지도록 우리가 적절하게 어떤 숫자를 곱했죠. 그리고 두 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그래서 가감법이라고 했죠. 미지수를 소거한 다음에 1차 방정식에서 해를 구합니다. 그 해를 다시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어요. 간단한 식, 어디다가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해요? 대입해가지고 다른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요것을 우리는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입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대입법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은 그대로 써보도록 하죠. 2x 플러스 3y는 1 이렇게 냅둡니다. 어쨌든 연립방정식을 풀이하기 위해서는 미지수가 두 개인 것을 하나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두 번째 식을 내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x는 2y-3 이렇게 바꿀게요. 즉 x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놓고 그 x나 이 x나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2y-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변형이 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식이 2 곱하기 2y-3 플러스 3y는 1 이렇게 식이 변형이 돼요.
이 자리가 원래 x자리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갖다 풀어볼게요. 4y-6 뭐 한 거예요? 분배한 거죠? 플러스 3y는 1이다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요. 그럼 7y는 마이너스 6이 이항돼서 7이고요. 따라서 y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옵니다. 아, 공통해의 y의 값이 1이었군. 이걸 무엇을 통해서? 대입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y에다가 1을 갖다 넣으면 되는데 첫 번째 식에다 넣어도 되고요. 두 번째 식에다가 넣어도 되는데 우리는 x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넣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y에다가 1을 갖다 넣으면 x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 그냥 바로 나오죠. x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즉 마이너스 1,1이 공통해예요.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대입법으로 풀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를 x에 대한 식 혹은 y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치환을 해버리는 거죠. 또 다른 식에다가 그 x와 y를 대입을 해가지고 미지수 하나를 제거하는 거예요. 다시 앞부분으로 가서 복습해보도록 하죠. 대입법입니다. 연립방정식 중 한 방정식을 y는 x에 대한 식 혹은 x는 y에 대한 식꼴로 변형을 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면서 우리는 그 미지수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미지수를 구한다. 그와 그 해를 변형한 식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죠. 아까 전에 변형한 식에다가 갖다 넣었듯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푼 해를 새로운 식, 우리가 변형한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또 다른 x와 y의 값을 구한다라는 뜻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가감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입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면 아무래도 우리가 연립이 되어 있는 방정식을 봤을 때 일일이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복잡하게 식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괄호가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개수가 소수인 경우, 세 번째는 분수인 경우, 네 번째는 A와 B와 C, 즉 세 개의 식이 서로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괄호가 있는 경우는 분배 법칙을 통해서 식을 간단히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죠. 1을 분배해요. 그러면 2x-4y가 되고요. 플러스 3y는 4. 이렇게 첫 번째 식이 전개가 됐고요. 동일한 계산을 하면 2x-y는 4더라.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됐어요. 두 번째 식을 정리합시다. 3x 플러스 3y 플러스 2x가 5고요. 동량 정리. 5x 플러스 3y는 5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즉 연립을 2x-y는 4, 두 번째 5x 플러스 3y는 5. 두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탄생을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대입법으로 풀어도 좋고요. 가감법으로 풀어도 좋고요. 가감법으로 풀 때는 x를 소거할지 y를 소거할지 그 상황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전부 다 달라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첫 번째 식을 변형해서 대입법으로 풀어볼게요. 2x-4는 y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 밑에 있는 y에다가 2x-4를 대입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뜻이에요. 5x 플러스 3 y 대신에 2x-4를 대입한다. 이게 대입법이었죠? 5x 플러스 6x 마이너스 12가 5가 될 거고요. 11x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17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x의 값이 11분의 17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x를 어디다가 변형된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y를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y는 2 곱하기 11분의 17 마이너스 4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1분의 34 마이너스 11분의 44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냈으면 11분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y의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11분의 17, 마이너스 11분의 10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 보도록 하죠. 소수로 나왔을 때 위아래 소수점이 보이죠? 그러면 얼마를 곱하겠다라는 걸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냐면 10을 곱함으로써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위에다가 10을 곱하면요. x 플러스 2y는 얼마? 30. 밑에는 x 플러스 3y가 얼마? 2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대입법보다는 가감법이 더 편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왜? 이미 x의 개수의 절대값이 서로 같아요. 그러면 x를 소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뺄 거예요. 왜냐? 둘 다 양수니까 그래요. 빼주면은 x가 소거가 되면서 2y에서 3y를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y가 되겠어요. 그래서 30에서 20을 빼면 10이겠죠. 따라서 y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10을 첫 번째 식에다가 넣어도 좋고요. 두 번째 식에다가 넣어도 좋습니다. 나는 첫 번째 식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2 곱하기 y 대신에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0이 3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0이 나오게 됩니다. 즉 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50, 마이너스 10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개수들이 전부 다 분수 형태일 때는 어떻게 간단히 나타낼 수 있냐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함으로써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라고 배웠죠.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함으로써 첫 번째 식을 간단히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함으로써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12를 곱해보면요. 4x 플러스 3y는 36이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두 번째는 6을 곱함으로써 3x 플러스 2y는 12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는 대입법으로 푸는 것보다 가감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럼 x를 소거할지 y를 소거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y를 소거할게요. 그럼 다시 첫 번째 식에다가 얼마를 곱하냐면 2를 곱할 거고요. 두 번째 식에다가 얼마를 곱할 거냐면 3을 곱할 겁니다. 첫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하면 8x 플러스 6y는 72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식에다가 3을 곱하면 9x 플러스 6y는 36이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y를 소거할 건데 6y에서 6y를 어떻게 해야 y가 사라집니까? 빼야겠죠. 빼면은 8x에서 9x를 빼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6y는 사라지게 될 거고요. 우변은 72에서 36을 빼니까 당연히 36이 나오게 될 거고요. 따라서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6이 나오게 될 겁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36을 대입하는데 위에다가 넣어도 좋고 밑에다가 넣어도 좋습니다. 그럼 나는 밑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x 자리에 마이너스 36이 들어가게 돼요. 3 곱하기 마이너스 36 거기에 플러스 2y를 했을 때 12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곱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108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8이 넘어가면 이 y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120이 될 거고요. 따라서 y의 값이 얼마가 나와? 60이 나와. 그쵸? 이 해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6, 60 요렇게 해를 구할 수 있어요. 방금처럼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이냐 방향 제시를 빠르게 하고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식을 변형을 해야 된다는 것, 이걸 오늘 캐치해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형태의 세 번째가 될 건데요. 네 번째군요. A하고 B가 C가 서로 같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A하고 B가 같다, B하고 C가 같다. 그쵸? 또는 A하고 B가 같다, A하고 C가 같다. 그쵸? 또는 A하고 C가 같다, B하고 C가 같다. A하고 B가 같고요, A하고 C가 같고요, B하고 C가 같은데 이 셋 중에서 내가 적절하게 적용을 해서 두 개만 연립을 하겠다. 그래도 문제가 풀리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예제를 보도록 하죠. 3x 플러스 y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랑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랑 같대요. 그럼 나 같으면은 생각하는 게 싫어서 그냥 첫 번째랑 두 번째랑 같다라고 하고 두 번째랑 세 번째랑 같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연립을 한다면 3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같다라고 놓고요.
x-2y 플러스 1이랑 2x-y 플러스 3이랑 같다. 이렇게 연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 채택한 거예요? 1번을 채택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면 x-2y를 좌변으로 이항하지 않겠습니까? 좌변으로 이항하면 2x 플러스 3y는 1이다 라는 식으로 변형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1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2x-y를 좌변으로 이항하게 된다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2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y는으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바꿨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풀이를 하겠다라는 겁니까? 대입법으로 풀이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물론 기호에 따라서 2배씩 해가지고 더해서 x를 소거하는 가감법 혹은 3을 곱해서 y를 소거하는 가감법으로 풀어도 무방합니다. 그럼 요 y를 다시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요. 2x 플러스 3 곱하기는 1.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야? 똑같은 y의 값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들어오게 되겠죠. 전개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은 1. 마이너스 x의 값이 7이라서요. 따라서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x의 값을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y의 값이 보이게 될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7이 들어오죠. 그럼 얘가 7 마이너스 2가 돼서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엮어내면요. 마이너스 7,5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풀이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괄호 형태가 있을 때 분배 법칙을 통해서 간단히 나타냈고요. 두 번째로는 소수 형태가 있을 때 10의 거듭제곱을 곱함으로써 간단히 나타냈고요. 세 번째는 분수 형태가 있을 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함으로써 간단히 나타냈고요. 네 번째는 세 식이 서로 같을 때 적절하게 나누어서 다시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면은 문제를 풀이하는데 큰 지장은 없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처럼 해가 나오지 않는 상황, 그걸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